위치됐어요. 그러면 공개할까? 시작할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다른 날보다 유난히 또 우리 남자 선생님 더 많이 와주셔가지고 더욱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앞에 선생님 너무 잘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제가 뭐 강의라고 하기도 참 그렇고 지금 다들 많이 아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기 때문에 또 유튜브에 이런 뭐 일반적인 이론은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그냥 제 스타일로 한 상담했던 케이스를 그냥 발표하는 시간으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지는 못해. 근데 손님들이 상담했을 때 거의 다 맞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명리산을 올라갈 때 뭐로 가든 자로 가든 일단 나는 내 목적지를 가면 되는 거니까 뭐 조금 삐딱하게 제가 갈 수도 있어요. 그 길이 바른 길은 아닐 수는 있지만 저는 상담할 때 뭐 물론 정통적인 명리도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공부해서 누군가의 상담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나 혼자 공부할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 사람 인생을 상담해주고 얘기를 들어줄 것 같으면은 그 상대자하고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감하는 부분. 그래서 근데 그 교감하는 부분은 그냥 각자의 스타일 같아요. 그래서 뭐 저처럼 이런 상담을 해서 교감하는 분이 있을 거고 우리 오행스님처럼 상담해 주셨는데 또 그쪽 분들이 너무 또 고마워하실 경우도 있을 거고 우리 또 세훈쌤 또 하신 것처럼 건강을 결부했을 때 어쩌면 그저 손가락 하는 거 따는 거 가지고 우리가 사람 생명을 살릴 수도 있잖아요. 아까 그 손가락 따는 예를 들면 우리 딸이 아기 때 기저귀 차고 했던 시절에 갑자기 열경기를 했어요. 애가 갑자기 심한 열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애가 기절을 했어요. 근데 눈이 확 돌아가는 거야. 저는 그런 걸 처음 봤기 때문에 너무 놀라서 이제 119를 불렀는데 그러니까 119가 오니까 막 사람들이 막 구경이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애가 몸이 시퍼렇게 되는 거예요. 애기가 몸은 굳어가고 막 차에서 울고 막 어떻게 방법을 모르니까 응급실에 가니까 일단 주사를 주는데 애 몸은 계속 뻣뻣한 거야. 근데 우리 동네 그때 미용실에 아는 언니가 응급실까지 따라와가지고 바늘로 애기 10손가락을 다 따준 거예요. 갑자기 애기가 훅 하는 호흡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애기가 핏기가 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수액도 맞춰가지고 살아났기 때문에 아까 그 손가락 따는 거는 우리 뭐 명리 뭐 어떤 공부받아서 아주 값진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또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64세 여자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아주 흥분된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온 얼굴에 나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이런 게 막 역력한 거야. 그래서 일단 진정을 시키고 이제 뭐 일단 사주를 제가 한번 풀어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힘들면 그 일이 그 과거부터 이어져 왔을 거잖아요. 갑자기 내가 오늘 확 힘들고 뭐 갑자기 오늘 죽고 이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 어떤 그 기운이 이제 쭉 밀려와서 나타난 현상일 거고. 그래서 이분의 사주를 열어보니까 여자분인데 일단 갑인으로 탁 되어 있으니까 일단 조금 덩치도 있으시고 약간의 왕언니 스타일, 센 언니라고 부녀 회장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셨어요. 라고 우리 그 관광 버스 타고 가면 앞에서 마이크 정도는 잡을 수 있는 스타일의 언니 그런 분이셨어요. 월도 딱 이렇게 무술 가을에 이제 보기 좋은 계절에 태어나셨어요. 이분이 뭐가 그래 힘드실까 이제 쭉 보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을 손님한테 상대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갈 때하고는 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당신 수월에 뭐 갑인이 어쩌고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게 가능하지만 손님 앞에서는 이걸 또 한 차원 걸러서 나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조금 유치한 설명이겠지만 이제 참고해서 이제 처음 오신 또 분도 계시고 하니까 참고해서 좀 이제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먼저 제가 지난 시간에 사주를 봤을 때
그 사주를 하나의 그림처럼 그려보자고 이 연습을 하면 조금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 사주를 실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식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 가비님은 아주 가을에 가을 깊은 산에 큰 나무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태어난 계절이 봄의 나무, 여름의 나무, 가을 나무, 겨울 나무가 차이가 나는데 다 모습이 다른데 가을에 있는 나무가 제일 보기가 아름답죠. 그렇다고 그러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아주 깊은 산에 이 아주 아름드리 아주 멋진 나무로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하늘엔 탁 태양도 있고 나무에 가을에 이제 열매도 막 이렇게 열리고 단풍도 이제 들기 시작할 거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비님은 참 모습이 그래 참 아름다운 사주예요. 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무가 만약에 봄에 태어났다면 이렇게 조금씩 색이 이제 조금 올라서 여름에 나무 이렇게 조금 더 자랄 거고 가을에 이렇게 더 자랄 거고 겨울에 다시 이제 앙상하게 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상담한 갑들 사주가 왔을 때 계절에 비교를 해봤을 때 그분의 어떤 성향을 보니까 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조금 여리고 애기 같고 좀 이런 경우들이 좀 종종 있더라고요. 갑으로 태어나도. 근데 이게 점점 자랄수록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성장 과정을 본다면 봄에는 약간 좀 철이 없어. 근데 여름, 가을로 가면서 특히 태어나면서 가을로 태어났다는 거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얘는 좀 철든 모습으로 저는 태어났다고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좀 어른스러우셨네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사주 원국에 당신은 나무고 이게 토가 몇 개가 있고 이제 이런 설명을 이제 해줘요. 그래서 토는 당신한테 돈이다. 금은 당신한테 남편의 모습이다. 직업이다. 화는 자식의 모습이다. 이런 거는 설명을 해주시면 손님들이 이해도가 더 좋았어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사주의 원 모습은 참 멋진 모습이다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나이가 이제 64세니까 지금 이대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지난 대운은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사주의 상황을 볼 때 이분이 30대에 올 수도 있고 40대에 올 수도 있고 50대에 올 수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만난 그날부터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그 전에 대우는 내가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이미 지난 거니까 어떻게 저희가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만 지난 시절을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지난 시간의 어떤 상황을 말했을 때 이 상황이 크게 틀리지 않아야만 앞으로의 상황도 맞아 들어가는 건데 앞에 거 아무 설명 안 해주고 당신은 이제부터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 듣는 입장에서는 이유를 알 수가 없죠. 왜 내가 힘들어지는지 왜 좋아지는지. 그래서 이제 앞에부터 저는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걸 할 때 우리가 계절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다면 이제 요 가을의 계절에 나무가 가을에 태어났는데도 이제 가을의 계절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관운으로 흐르니까 나무 입장에서는 물론 식상의 기운도 있지만 딱 금 기운으로 딱 붙잡아 주니까 착실하게 학교에서 그냥 선생님 사랑받고 어릴 때 학교도 참 열심히 다니고 칭찬받는 학생이었겠어요. 그랬더만 이분이 고등교육까지는 마치셨는데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는 참 큰 태산 같은 분이시네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법 없이도 사시는 분이셨고 참 아버지를 자기가 많이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한테 이제 결혼 시기를 물어봤어요. 결혼을 22살에 이제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목 입장에서는 남편이 여기 있는 경금도 있고 술안에 신금도 있고 여기 또 경금도 있잖아요. 그럼 이 세 사람 중에 세 개 중에 하나가 자기 신랑일 건데 22살에 했고 바로 옆에 이래 또 신중에 또 정화가 있죠. 식상의 기운하고 같이 남편이 들어있어서 요 이제 신금이 아닐까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해드렸냐고 하면 혹시 남편분이 어떤 기술자가 아니셨나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제가 그렇게 기준으로 봤냐고 하면 이게 신금 입장에서 볼 때는 화를 남편 입장에서는 얘가 이제 관이니까 어떤 불을 쓰는 관이니까 어떤 전기 기술이나 이런 거 아닐까. 근데 왜 그러냐고 꼭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어요. 사주를 우리가 보면 왜 어떤 그 손님하고 우리가 그냥 이거는 우리 스님들한테 온 손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드리는 걸 이렇게 들으시는 거지만 이게 만약 내 손님으로 오면 이렇게 보는 이게 시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말하자면 촉이 이제 발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편분이 혹시 전기 쪽 이런 손 기술자 아니셨어요? 할 때만 기술자가 맞았대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당신의 남편분이 성격이 참 좋으셨을 것 같아. 사람이 참 좋으신 분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한 곳에 있는 직장이 아니라 여기저기 조금 다니면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는데 다 맞다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남편 전기 기술자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출장 많이 다니면서 일했고 사람이 참 좋아서 자기가 남편을 참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미우로 이렇게 지나니까 특히 오미 때는 아까 오행생님 말씀처럼 양기가 아주 벌어졌잖아요. 물론 여자니까 양운에 뭐 그닥 큰 고생은 안 보였지만 저는 항상 사주는 내가 주인공이지만 아내 각자 입장에서 다 봐야 되니까 이 사주가 수기가 없잖아요. 그래, 물론 이 계절상으로 이 깊은 가을에는 굳이 물이 조금 뭐 없어도는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운을 흐르면서 조후상으로는 수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물을 먹어야지만 이 사주에 있는 애들이 다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남편분이 참 사람도 좋은데 혹시 남편분 건강이 좀 안 좋지 않으셨어요? 안 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또 제가 이어서 한 말이 이게 우리 가비님은 큰 나무인데 남편분은 이렇게 칼의 모습도 되고 이건 나무꾼의 모습으로 나무꾼이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나무꾼인데 이 나무꾼이 한여름에 큰 나무를 잘라주려고 하니까 힘이 든대. 그러면 물을 좀 먹여가면서 나무를 잘라라 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 나무꾼이 물도 못 먹고 일을 하는 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이 이런 똑같이 설명을 했어요. 당신 사주에 남편의 모습이 나무꾼이라고 치면 이 나무꾼이 물을 못 먹고 지금 나무를 자르고 있다. 왜? 여름에는 당신처럼 큰 나무가 잎이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남편 입장에서는 우리 마누라 목마를까봐 가지라도 좀 잘라줘야 견딜 거니까 나무 열심히 잘라주는데 이 우리 마누라 살리다가 이 지금 남편이 갈 상황이다. 여름에 떼약볕에 물 안 먹고 나무꾼이 나무를 입에다가는 그 열사병이랍니까? 일사병. 그런 거 걸릴 수 있습니다. 남편분 혹시 같이 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22살에 결혼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일사대육 가득 끈 무렵에 남편이 갑작스러운 열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근데 이거 가지고 사람의 생사까지는 사실 참 알기가 힘든데 물론 그 세운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겠지만은 일단 이렇게 조상 볼 때 다른 뭐 그렇잖아 우리가 운이 좋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운이 좋을 때 만약에 몸이 아팠던 사람 같으면은 돈은 없어도 우리가 몸만 건강해도 우리가 운이 좋아졌다고 할 거고 아니면 뭐 애들이 너무 애매겠는데 애들만 말 잘 들어도 운이 좋아졌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꼭 무조건 돈만 들어와야 좋다고는 저희가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다른 상황에서는 그냥 편하게 지냈겠지만 일단 그 육친의 이런 해는 이제 당하신 거예요. 자녀도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마 이때 수기 부족으로 인한 임신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자녀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사셨냐고 이제 했더만 이분이 이제 요렇게 넘어가면서 계사 때 식당에서 일을 하셨대요. 식당에서 일을 하시고 이분의 이제 가비인 입장에서 보면 이걸 금을 간으로 보면 이렇게
인신충으로 인한 이제 역마의 충이 있다 보니까 이분이 또 어떻게 하셨냐면 개사 요렇게 넘어가고 하면서 이렇게 신사년에 태국으로 가신 거예요. 누가 식당 하시는 분이 태국에 가면 그 장사가 잘 된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신사년에 태국에 가셔가지고 이제 식당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뭐 이렇게 뭐 활발하게 이제 일은 잘 하셨겠죠. 그래 돈을 좀 이제 벌어 오신 거예요. 돈을 벌어 오셔가지고 이분이 52세 정해년에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때 번 돈으로 본인이 집도 사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참 대단하시다.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자 그런데 돈은 조금 모으셨겠는데 62세가 지금 이분이 64세니까 우리 가비님이 62세부터는 이때까지 돈을 벌어둔 상황에서 내 돈을 노리고 남자가 인연이 또 들어옵니다. 혹시 남자분 만나셔가지고 돈 좀 안 털렸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신유 딱 들어오고 정유년에 왕창 뜯겼대요. 왜? 이 남자가 보기에는 이렇게 했지만은 갑 입장에서는 겁재를 끌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끌고 들어와서 얘가 이렇게 묘술합으로 붙어갖고 이 뭐 산이 보기가 좋으니까 일단 이 같이 기생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돈을 쪽쪽 빨아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아니고 이 가비님이 이 사모님이 어떻게 그런 게 나오냐고.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이제 자기가 이제 나중에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어차피 이분이 인묘로 가면 계속 비겁들이 와서 이 애들을 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돈이 이제 정탈이 이제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오신 그 이유가 기해년에 이분이 그거를 이제 기해년에 이분 직업이 그 요양보호사예요. 자기가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올해 자기 담당 환자가 있을 거잖아요. 환자들이 너무 골치 아픈 환자만 자기가 맡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뭐 환자한테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아닌데 보호자들한테 막 엄한 소리 듣고 나 그것 때문에 나 지금 너무너무 열받고 속상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자기가 화병이 올 것 같다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어디든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러 가려고 철학관을 찾다가 그냥 이제 우리 집이 보여서 그냥 바로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예약도 없이 그냥 갑자기 쑥 하고 들어오신 이제 경우였는데, 그래서 일단 너무 속상해 하시니까 이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고 하면, 우리 지금 이 가비님은 그러니까 19년도 한 해 일어나는 일이 이게 해가 와서 이게 지금 술의 천문에도 걸리고 사회충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 직장에 뭐 하는 일에 식상의 변동도 올 수가 있고 근데 이렇게 술에 딱 걸리는 사주들을 보니까 거의가 구설수에 오르든가 법적인 문제가 거의 다 걸리시더라고요. 오신 손님들이 또 물론 손님들이 그런 걸 당한 분들만 오셔서 그랬는지 거의 다 그냥 찍어요. 아, 올해 지금 뭐 구설수 있고 뭐 간제 구설 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거의 다 맞았어요. 그러면 술이 이게 뭐 직장이 이렇게 그 술에 걸릴 때는 뭐 직장을 찍으니까 맞았고 식상에 걸릴 때는 자기 말 때문에 뭐 거의 다 이렇게 맞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돈 문제도 생기고 어떤 일을 하셔도 그 일이 더디게 간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카드 뽑기를 한다고 할 때 뭐 사다리 타기나 카드 뽑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뭐 청소 그 구역 뽑기 하는데 어떤 사람은 딱 뽑았더니 자기는 너무 간단하고 근데 나는 칠판 한번 싹 닦으면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고르고 다 딱 생각해서 막 기도하면서 골랐는데 나는 저 화장실 청소를 해야 돼. 근데 그 화장실 청소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누군가는 뽑아야 될 패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운이 안 좋을 때는 내가 뭘 뽑아도 내가 제일 힘든 일을 하는 걸로 그냥 걸리는 거야. 그래서 올해는 그냥 힘든 환자가 내 환자고
힘든 일이 내 일인 그런 한 해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생각을 다르게 해보세요. 이제부터는 힘든 환자가 보이면 내가 먼저 그 환자를 내가 돌봐줄게 하시고, 뭐 힘든 청소가 있으면 내가 먼저 할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전혀 말 들을 것도 없고, 오히려 그 환자분들이 모두가 꺼리는 환자를 가비님이 그 환자를 자청하고 보호를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보호자들한테도 고맙다 인사를 충분히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게 또 돈 문제는 그렇게 있어요. 어차피 지금 사모님이 너무 좋은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무들이 오면 다 사모님 땅에 기생을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나누어 서야 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기부단체에, 자선단체에 조금 기부를 하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분이 가만히 생각을 하시더만은 정말 그러면 되겠다고. 우리가 일을 할 때 누가, 사실 저도 막 이런 거 간식 준비하면서 누가 이것 좀 하세요 하면은 속으로 이씨 뭐 왜 내가 해야 되는데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자진해서 하면은 막 비가 와도 시장 보러 가는 것도 즐겁고 음식 차려내도 즐겁고 여러분 뭐 입에 들어가는 걸 봐도 즐겁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될 거 내가 그냥 내가 원해서 먼저 해버리면 훨씬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물론 이제 시간은 조금 길었는데 제가 이제 간단한 거 큰 뭐 그것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주를 물론 정확하게 뭐 포인트 잡아서 물론 그 설명은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는 해요. 이게 뭐 어떤 게 흉하고 길하고 뭐가 도움이 되고. 그런데 그냥 이론상에만 나오는 얘기를 그냥 해드리면 그 손님은 별로 감동은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름난 막 뭐 유명한 맛집에 갔는데 뭐 맛있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손님이 너무 밀려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뭐 음식의 서비스도 제대로 못 받거나 기대했던 그 음식이 아닌데 소문만 나가지고 그 집이 난린 거야.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크게 뭐 이름 없는 식당이라도 정말 배고픈 사람한테 우리가 뭐 따뜻한 밥 한 그릇 좀 지어 이렇게 낼 수 있는 이런 상담을 저는 항상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더 그냥 그분들이 맛있게 먹을 수가 있고, 아까 그 오행 쪽으로 들어가면 음식에도 기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당 하시는 분들도 식당 하는 그 찬모의 기운이 안 좋아질 때는 그 음식의 반찬에도 기운이 다 빠져 맛이 없어져. 근데 그 사람이 좋은 기운을 가지면 대충 해도 음식이 맛있어요. 근데 우리 그게 말 에너지에도 그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공부를 제대로 해서 좋은 말로서 상담을 하면 우리 좋은 기운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서 받아가는 사람도 편하게 가는데, 그냥 단지 그냥 다른 목적으로만 빨리 상담하고 그냥 빨리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말로만 하는 상담은 별로 그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할 때는 정말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좀 상담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상황 분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를 알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처방도 해줘야 되니까, 앞으로는 지나간 건 뭐 이제 끝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손님들 만난 그 시점부터 이전에 살아왔을 때의 마음가짐하고 상담하고 나서 이후의 마음가짐을 조금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만 있다고 해서 이제 되돌아가서 일상생활에서는 이전의 생활하고 조금이라도 심적으로 조금 다른 상황을 가지면 그것만 해도 우리가 참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안 좋은 상황 자체를 우리가 뭐 마음을 바꾼다고 해서 그 상황 자체가 절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가질 수 있는 이 대처하는 마음은 바꿀 수가 있잖아요. 상황은 바꾸지는 못해도 그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공부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좋은 기운을 만들어서 이제 오시는 손님들한테 좋은 기운을 전해주시다 보면 그 기운이 또 자꾸 퍼져가지고 좀은 더 따뜻하게 뭐 더 편안하고 서로가 좋은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좀 간단하게 준비해봤는데, 하여튼 전화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실 거예요. 네. 자, 참갑이 있습니다.
어디서 식당해요? 제가 부산으로 가시면 됩니다. 명함 하나 드릴까요? 태국에 가면 돼요. 그 종이 하나. 아, 저 여기다 할게요. 날이 갈수록 어디 이야기해요. 아, 이거 요거 주세요. 자, 저는 참조. 참조한번 얘기. 아, 잠깐만, 내 막 주면은 모릅니다. 사람이 죽지 모르니까 안 된다. 다음 달에 다음 달에 우리 고랑이 쌤 옷에 진짜 막 밖에 나가가지고